아트테크, 이거는 사실은 아는 분들만 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테크 방법이었어요. 미술품의 가치가 1억이다 라고 하면 갤러리로부터 받는 뭐 이용료 혹은 이제 관리비 이런 것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JCL 파트너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종욱 변호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그 사기 피해 전담 구제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사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정말 이제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기 사건이 이제 매우 많은데 최 변호사님이 최근 진행하신 사건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형태 사기 수법이 있나요? 네, 요즘 최근에 뉴스에서도 한번 소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미술품 투자 사기, 영어로 이제 우리 아트테크 사기라는 이제 신종 사기 수법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와 관련된 사기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일상적으로 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야 할 항상 이제 사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강남 부자 같은 이제 좀 부유한 분들이 세금적인 이슈와 함께 자녀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이 미술품 자체를 이제 증여할 수도 있고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시간이 이제 쌓이다 보면 이 가치가 점점 좋아져서 미술품 그대로의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트테크, 이거는 사실은 아는 분들만 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테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코인이나 주식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테크가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이 미술품 장르에까지 이 사기의 마수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뭐 더글로리라는 영화도 보면 그 막 이제 미술품으로 막 이렇게 그 부자들이 재테크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세금 절세 혹은 탈세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희 사무실 이제 삼성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가다 보면 이제 되게 큰 뭐 갤러리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미술품을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제 사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수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은 최초에는요, 이 미술품을 이제 단독으로 혹은 뭐 조각 투자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돈을 모아서 지분 방식으로 공동 구매를 해서 어떻게든 사게 되면 우리들이 산 이 아트 미술품을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대신 이제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사용료를 주겠다.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는 보통 한 20%, 30%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큰 이제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 달로 따지면 1%, 2%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의 가치가 1억이다 라고 하면 한 달에 내가 이 갤러리로부터 받는 뭐 이용료 혹은 이제 관리비 이런 것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해다 보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술품에 대한 이제 재테크 심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수법도 뭐 이제 코인 사기나 주식 사기처럼 뭐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뭐 원금을 보장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술품이 이제 훌륭한 재테크로서의 그리고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갤러리에 다시 이제 임대하는 식으로 뭐 영어로 따지면 이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갤러리로부터 월 몇 %의 전시비 혹은 이제 이 그림 전시 수익을 이제 쉐어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식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이런 예술품인데 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예술품은 예술 그 자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원작자, 이 화가가 어떤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서사들이 쌓여서 그림이라는 그 객관적인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실제로는 다른 화가라든지 아니면 이 화가의 이 객관적인 그 그림 시장에서의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더 이제 과장을 많이 해서 이제 붙였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당한 그 예술품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평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망적인 수법이 들어가면 이게 1억이든 2억이든 이제 10배, 20배 가치 평가가 뻥튀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뻔한 수법으로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그 피해자가 또 많이 양성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제 사기 수법에 넘어가는 그런 이유, 결정적인 이유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예술품 투자 사기, 아트테크 사기는 저희가 이제 앞선 주제에서 다뤘던 비트코인, 뭐 주식 이런 리딩방 사기와는 약간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아트테크 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으로도 물론 이제 진행이 되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이 투자자가 갤러리를 방문을 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데 이걸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막상 가면 뭐 모델하우스 같은 데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혹하는 마음에 그럴싸한 모델하우스 보면 분양받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기꾼들도 이 갤러리를 실제 갤러리로 사용했던 공간을 임대해서 갤러리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대상으로 사기치는 그 목적이 아닌 실제 이제 그림들 이런 것들도 전시를 하다 보면 미술품 투자를 이제 오랫동안 수년간 하셨던 그런 이제 식견이 아니고서는 이게 사기다 아니다라고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사기인 것과 사기가 아닌 그림품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실제로 이제 갤러리 임대해서 뭐 이렇게 미술품 전시하고 이러면은 요새 유행하는 뭐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사건 이런 거보다는 좀 꼬리가 긴 편이겠어요. 그게 네, 이제 맞습니다. 주식 코인 리딩방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SNS로 막 사기치고 이제 대포 통장 쓰고 이래가지고 그 사기를 막 치고 그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런 사건보다 일단 가해자 특정하기는 쉬워서 해결하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기 사건보다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온라인 방식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아트테크 셀러는 장점과 단점이 좀 드라마틱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보이스피싱, 리딩 사기 이런 종류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해자를 우리가 특정을 해서 잡는 게 어려운 거지. 이런 행동 자체가 이게 범행이 사기범이다, 뭐 무슨 특경법에 해당된다 이런 이제 범죄 입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다만 어려운 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누구이냐 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재테크 사기 중에서 아트테크 사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갤러리를 둘러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오너라고 하시는 그 사기꾼들을 내가 직접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보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물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름이 누구고 어디 살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너무 쉽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투자 실패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기관에 이제 당연히 이제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이 되면 형사 고소를 하실 텐데 형사 고소는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칸에 끝나는 굉장히 짧은 그리고 내 이 고소장의 모든 증거와 이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을 단번에 완결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예술품에 대한 아주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가치가 진짜로 1억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기죄가 맞다 틀리다 라는 그런 이제 본연적인 그런 형사 구성 요건에 맞는 고소장과 그리고 이게 왜 미술품 투자 사기인지를 입증하는 게 피해자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악질적인 수법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뭐 재테크 이런 거 이제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또 이제 재테크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공부가 이제 상당 부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이제 사기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꼭 이제 정식 등록된 업체 요새는 뭐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구분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이제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사기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사기 피해 회복은 이제 빠르게 진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제 피해 회복 가능성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피해 회복 가능성은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또 만들어 가시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이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했냐 안 취했냐에 따라서 그 이제 승소 가능성, 회수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회복하고 싶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저희 이제 JCL 파트너스 그 사기 사건 이제 전담 구제센터도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새 유행하고 있는 아트테크 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시고 아무쪼록 이제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